예, 국내에 코로나 첫 환자 발생한 이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확진자 시작으로 동선을 따라서 역학조사도 했고 밤 10시 넘으면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됐고 5명 이상이 되면 모이지도 못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스크 늘 끼고 다녀야 됐지야. 그런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즐거운 소식을 전하게 된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네. 이런 날이 오네요. 교수님하고 네, 인터뷰하면서 어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3년 4개월 만의 일인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을 이제 선언하는 거죠. 예.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7일의 격리 의무가 원래는 5일로 그냥 조정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히 권고로 돌아섰기 때문에 실제로 격리를 할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형 병원과 요양병원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의무 전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정말로 일상의 회복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도 계속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방역 조치가 완화돼도 되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완화된 배경은 뭡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아직도 일평균 사망자는 7명으로 코로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치명률 자체가 0.06%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절 독감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만큼 이제 질병의 위험도가 크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지난 5월 5일에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전국 전 세계적으로 공조를 해야 되는 위기 상황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같이 우리나라도 공조해서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 6월 1일부터입니까? 어떻게 되죠? 예. 6월 1일부터입니다. 예. 진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9시에 바로 들어갔어야 되고, 4명도 못 모이고. 4명입니까? 그때 2명까지인가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기 전에 진짜 우리가 공포에 덜덜덜 떨면서. 그리고 백신 나오고 나서도 맞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떻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했는데, 확실히 맞습니다. 백신이 효과가 있긴 있었나 봐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어떤 정책이나 또는 여러 의료진들의 어떤 봉사와 그리고 국민들의 그 어떤 협조까지 합쳐져서 이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코로나19 표본 감시 체계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하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이제 감염권 등급이 만약 이제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이 조정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코로나19 양성자가 몇 명이고 그리고 성별이나 나이나 증상이나 또는 위중 정도를 나누는 지금의 형태의 어떤 감시 체계는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코로나의 어떤 위험성은 많이 낮아져 있지만 현대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올해 말까지는 이런 모니터링을 계속 유지할 단계로 발표를 했고요. 코로나19의 변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없지 않은 한은 단계적으로 낮추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유지가 된다. 이거는 어떤 말입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감염병이나 또는 위기 단계가 낮아지게 되면 결국 검사, 치료비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 부담으로 이제 물론 의료보험은 되지만 본인이 부담한 형태로 될 건데 지금과 똑같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은 입원 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이런 격리지원금이 현재와 똑같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또 위중 중도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오면 그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의 그 입원 치료를 위해서 한시적인 지정 병상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억지적으로 이제 지정을 했던 병상들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그런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위주로 운영을 하는
기존의 원스톱 서비스는 계속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면은 바로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죠. 그 말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허용됐던 이 비대면 진료, 이제 이게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한시적으로 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단계가 경제를 떨어지면서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진료가 실제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활약을 한 좋은 제도이지만 네네. 지금은 이게 또 악용되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뭐 장시적인 약을 비대면으로 쓰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맞는다든지 네네. 또는 또 청소년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또 이걸 이용해서 필요에 없지 않은 약까지 처방받는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뭔가 정리가 필요하는데 문제는 비대면 진료 자체에 굉장히 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좀 정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정부도 불법화를 좀 조심해가면서 실제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도 그렇지만 이 비대면 진료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은 뭐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범위들이 점점 좀 확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상 정식 발표가 있긴 했어도 하루 2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더 많을 텐데 그 앞서도 뭐 정말 변이가 생기지 않는 한은 괜찮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재유행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어떨까요? 일단 아마도 지금 중국의 상황이나 대부분의 상황들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재유행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정말로 큰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네네.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다음에 이런 신종 감염병이 생기더라도 지금보다 더 강화된 그래서 이제 100일, 200일 유행 안에 백신을 만드는 주요 어떤 대응이나 그리고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발생했어도 거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취약계층의 위중증 사망을 최소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제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돼서 이제는 앞으로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정책을 통해서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첫 환자 국내에 발생하고 40개월 만에 이제 네.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는 그 또 다른 바이러스가 왔을 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이번에 꼭 좀 마련되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위기 상황 지금 당장 끝이 났다 해도 뭐 바이러스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상반기에도 면역 저하자와 그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백신 고려를 접종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위중증조의 환자들이 면역 저하자나 65세 고령자이기 때문에 예. 특히 면역 저하자들은 접종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동절기 접종을 한 경우에 위중증도 예방 효과가 50% 이상 높기 때문에 접종을 공고를 받아야 될 분들은 꼭 상반기에도 맞으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좀 더 정리가 되고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종사자들도 축소해서 접종을 하게 되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위중증도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네네.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불편하지만 추가 접종을 꼭 고려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짧게 남겨주시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 코로나19 전체가 종식되는 거지만 위기 상태가 종식된 걸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더욱더 건강한 그리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복귀를 하기를 같이 축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같이 축하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